즐거운 스피치 룰루랄라 TV. 안녕하세요. 저는 룰루랄라 TV의 룰루쌤. 저는 랄라쌤이에요. 안녕. 우리 친구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함께 시작되는 것이 있어요.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여러분, 제가 회장이 되면 우리 반을 행복한 반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학기 초만 되면 굉장히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룰루쌤이 말씀하신 대로 임원 선거인데요. 네. 임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직접 뽑아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선생님과 우리 반을 이끄는 한 사람이 되었다는 점에서 네. 책임감이 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볼 만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임원의 기회라는 게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들 앞에 나가서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저를 꼭 뽑아주세요 하면서 호소도 해야 되고요. 설득도 해야 하거든요. 맞아요. 이런 설득이나 호소를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연설이죠. 네. 우리 룰루랄라 쌤과 그동안 연습했던 스피치 기법들, 기술들을 모두 다 활용한다면 아마 연설하는 우리 룰루랄라 친구들은 많은 친구들의 표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룰루랄라 TV를 시청하는 우리 친구들은 모두가 리더의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저희 룰루랄라 쌤이 도와드릴게요. 네. 이름하여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제목은요, 나도 리더가 될 거야 입니다. 자, 어떻게 연설해야 훌륭한 리더로서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지 이 연설을 잘하는 기법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배우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네. 고고고! 나도 리더가 될 거야. 네, 여러분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게 룰루랄라 쌤이 지금부터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연설 스피치나 발표 스피치를 할 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로 하는 엘리베이터 강조법을 활용해서 내 말에 훨씬 더 강조해서 친구들에게 중요한 단어를 잘 전달해야겠죠. 네. 말로 하는 강조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말로 하는 강조에 다양한 손짓 언어를 활용해서 훨씬 더 신뢰감과 내 말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랍니다. 손짓 언어라고 하면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몸짓 언어와는 단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어떤 차이점이 있죠? 쉽게 말해서 이 손짓 언어는 커다란 몸짓 언어에 속해 있는 일부분이긴 한데요. 네. 대부분의 온몸을 활용하는 몸짓 언어는 우리가 동화 구현을 하거나 어떤 의성어, 의태어, 어떤 사물의 특징을 생생하고 실감나게 연기하듯이 전달해야 할 때는 우리가 온몸을 사용하는 몸짓 언어를 사용한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반짝반짝, 호랑이가 어흥, 토끼가 깡충깡충이라고 어떤 사물의 모습이라든지 생김새, 특성을 전달할 때는 이런 다양한 몸짓 언어가 들어가는 게 좋겠죠. 네. 깡충깡충 뛰어갑니다인데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갑니다 라고 표현하면 그 모습이 생생하게 전달되지 않잖아요. 네. 자, 반대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을 확실하고 또 신뢰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몸짓 언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산만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훨씬 더 신뢰감을 높이고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돈되고 절도 있는 손짓 언어를 사용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연설문이나 학교 발표, 좀 정돈된 발표를 해야 할 때는 손짓 언어 사용이 조금 더 자연스럽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연설 스피치를 할 때는요, 정돈되고 절도 있는 손짓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손짓 언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손짓 언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요령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짓 언어를 사용할 때 팁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세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요. 네. 자, 첫 번째. 우리 친구들이 손을 내밀거나 펼칠 때 이 손 모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부터 손의 모양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자, 손은 가지런하게 펴주시는데요. 자, 손을 이렇게 펴는 것이 아니라
네 손가락을 모아서 반듯하게 모아주시고요. 네. 자, 엄지손가락까지 붙이면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죠? 네 손가락은 붙이고 엄지손가락은 살짝 편안하게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네. 때로는 이렇게 붙이긴 했는데 힘없이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손짓 언어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는 뭔가 힘이 없고 절도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신뢰감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손은 반듯하게 일자로 꼿꼿하게 펼쳐주는 것이 좋답니다. 기억하세요. 네 손가락 붙이고 반듯하게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네, 두 번째 팁을 바로 드릴게요. 네. 이렇게 가지런히 모았다면 자, 손바닥을 오롯이 청중에게 보여주는 거 어떻게 보이세요? 뭔가 나를 내 속을 훤히 다 들여다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모양새도 별로 예쁘지 않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조금 손바닥은 손에서 겉 피부보다는 속살에 네.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부끄러운 부분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어서 청중에 대한 매너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요, 특히 이 손바닥을 이렇게 보여주는 친구가 있어요. 뭐 짠. 여러분, 제가 뭔가 이게 여러분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뭐 항복한다는 느낌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손바닥을 오롯이 보여주는 제스처는 네.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손바닥은 나를 바라보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마지막. 우리가 제스처를 사용할 때 우리가 손짓 언어를 내밀었다가 빨리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땅! 땅 하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제스처가 어떤 단어를 강조했는지 별로 와닿지도 않고 오히려 이 손짓 언어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손짓 언어를 강조하는데 제대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나갔던 손짓이 3초 정도는 머문 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여유 있는 손짓 언어를 활용해 주는 것이 좋답니다. 네, 3초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세 가지입니다. 네 손가락 붙이고 한 손가락 펴서 올곧이 편다. 네. 그리고 손바닥은 보여주지 않는다. 이렇게. 자, 마지막 나갔던 손짓 언어는 3초 정도 머문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발표나 연설에서 많이 사용하는 손짓 언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는 한 손 혹은 두 손을 펼쳐내는 거예요. 네, 이런 펼치는 제스처는 주로 언제 사용이 되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스처인데요. 네. 우리 예전에 높임 강조 배웠죠. 네. 어떤 특정한 단어를 높여 부를 때 활용하면 굉장히 쓰임새가 좋답니다. 네. 예를 들어 어떤 문장에서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우리나라 위인 중에 세종대왕을 가장 존경합니다. 라고 세종대왕을 높임 강조할 때 같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만약에 세종대왕을 강조하고 싶다면 세종대왕의 이런 손짓 언어를 함께 사용하면 좋고요. 네. 존경합니다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다면 저는 세종대왕을 존경합니다 부분에서 올려서 강조하면 좋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올리는 제스처를 했다면 이번에는 앞으로 한 손 내밀기, 두 손 내밀기, 앞으로 내미는 제스처는 언제 사용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미는 제스처는요, 말 그대로 내 이야기를 듣는 청중을 가리킬 때 사용한답니다. 뭔가 청중에게 내 이야기를 호소한다거나, 청중에게 내 무언가를 부탁한다거나, 뭔가 청중에게 내 이야기를 정말 강조하고 싶을 때, 여러분 하고 부를 때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앞에 있는 청중이 많지 않다면,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네. 만약에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이 많다면 두 손을 내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겠네요. 지금 저에게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말이죠. 그럴 때 쓸 수 있겠네요. 네. 세 번째는 내밀었다면 이번엔 나를 가리키는 접는 표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똑같아요. 한 손 혹은 두 손 다 활용할 수 있겠죠. 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혹은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라고 오. 나 자신을 가리키는 제스처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한 손으로 가리켜도 되고요. 정말 강조하고 싶은 때는 두 손으로 저는 이라고 표현해도 된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연설이나 발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손가락 제스처인데요. 숫자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것만은 약속드립니다. 최고입니다. 라고 어떤 특정 단어, 포인트 있게 강조할 때 많이 사용한답니다. 네. 이때 여러분
유의해야 할 게 있어요. 이 무엇이죠? 손가락을 너무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 이 손가락을 얼굴을 가려서 너무 중앙으로 손가락을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손가락을 너무 옆으로 떨어뜨려서 내가 하는 이야기와 이 손짓 언어가 분리된 듯한 느낌이 들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얼굴을 살짝 비껴난 옆부분에 이 손가락 위치를 잘 지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청중을 가리키는 듯한, 좀 지적하는 듯한, 공격하는 듯한 손짓도 좋지 않겠죠? 그렇죠.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처럼 숫자를 손짓으로 표현할 때도 많이 활용되겠네요. 네, 여러분 이것만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이처럼 이 손짓 언어를 활용하면 내가 말하는 어떤 특정 단어의 포인트, 강조를 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전달력을 높일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대체적으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올려서 강조하는 올림 강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손가락 펼치기, 네. 그리고 내 청중에게 무언가를 호소하거나 청중을 부릴 때 사용하는 양손 내밀기, 네. 그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 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을 때 손가락 접기. 손가락이 아니라 손바닥 손바닥 접기. 접기. 그리고 어떤 특정 단어를 포인트 있게 강조할 수 있는 손가락 제스처까지 펼치기.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다양하게 활용하면 훨씬 더 전달력 높은 스피치를 할 수 있겠죠? 자, 앞서 연습했던 제스처들을 한번 우리 룰루랄라 스피치 책에 있는 연설문에 녹여내서 활용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요. 페이지는 178페이지 함께 보면서 노란색 밑줄 쳐져 있는 부분들이 제스처가 될 테니까 함께 보면서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루쌤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 눈빛이 살짝 아래를 향하더라도 우리 친구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룰루랄라 초등학교 룰루랄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학교에 다니고 싶으신가요? 저는 생각만 해도 즐거운 학교에 다니고 싶습니다. 친구들 모두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지낸다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반장이 된다면 우리 반을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질서 있는 반으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먼저 친구들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른 친구들도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룰루랄라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 룰루랄라, 저 꼭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 연설 스피치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 강조해서 전달해야 하는데요. 그때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강조법, 절도 있는 손짓 언어.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도 신뢰감 있고 설득력 높은 연설 스피치를 할 수가 있을 거랍니다. 네, 우리 룰루랄라 친구들 그동안 어땠나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호흡부터 발성, 발음, 감정 표현, 몸짓 언어까지 하나하나 익히면서 우리 친구들 기본기가 탄탄해졌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기본기를 익히면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도 어느 정도 좀 더 탄탄해졌을 거라고 느껴지는데요. 기다리세요. 저희는 훨씬 더 풍부하고 재밌는 스피치 놀이를 가지고 시즌2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더 예쁜 옷 입고 제가 짜잔 하고 등장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저희 기다려주세요. 곧 돌아올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